저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 협조 이런 내용을 검사님한테 말씀드렸고 검사님이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유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떠한 경우에 사실상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과거 한때 연인이었던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 집에 갈래? 아니면 나랑 같이 모텔에 갈래?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그래 나 너랑 오랜만에 한번 모텔에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함께 모텔에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텔에 들어가자 피해자는 잠이 들어버리게 되었고 피의자는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이미 완벽한 강간 혐의의 기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간 기수는 사실 형법상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불법 카메라 촬영까지 했다라고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강간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 카메라 촬영까지 하였다면 성범죄 사건의 수사 실무 사례상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던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저희한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어떤 현재 본인 상황이고 앞으로 되게 오랜 시간 싸움이 될 건데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저희가 대응해 드리고 도와드리게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낮은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구속까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형사처벌, 징역형도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범죄 사실과 그리고 다투어야 되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뤄보지 않을 경우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억울하다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모든 범죄 사실을 바로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사건은 발생했을 때는 그 프로토콜, 절차가 있습니다. 성범죄가 만약에 피해자가 왔어요. 그러면 경찰서 지구대에 온다면 이 피해자를 데리고 바로 피해자 해바라기 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서 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피해자 먼저 진술서 쓰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 뿐만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진술하는 가슴 부위, 목덜미, 귀 그리고 본인 성기 부위 모든 부위에 대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왔는데 선생님 정말 그렇게 안 했어요? 당사자 합의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텔에도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건 무죄네요. 우리 전부 범죄를 부인합시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된 진술과 DNA라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당사자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법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만 당시에 술에 취해서 잠든 여자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변명을 하든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간의 혐의와 불법 카메라 촬영의 혐의를 구분해냈지만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폭행,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인정해야 될 것과 다투어 나가면서 그 혐의를 줄여낼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위와 같은 혐의를 정확하게 사건에 따라서 구분한 뒤로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왔을 때 변호사님 저 술 취한 여자친구 같이 합의하에 모텔 갔는데요. 저 정말 제가 깨우려고 노력하고 저 정말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분한테 정말 반드시 사실대로 말씀드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실제로 절대 핸드폰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로 불법 카메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불법 카메라 촬영 사실 절대 없습니다. 전부 이미 제출하고 아무 압수수색하지 않으셔도 전부 압수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진행이 됐는데 강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위와 같은 판단이 매우 중요했고, 세 번째로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에 대해서 내용을 판단한 직후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하고 죄송합니다, 반성문을 전달하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위자료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당사자에게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절대 비슷한 범죄 전력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가 초범이었다, 완전 수사기간이 처음이다 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담당 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 협조 이런 내용을 검사님한테 말씀드렸고, 검사님이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성폭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를 한다는 조건 하에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20대에 불과하는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사건과 같이 정말 억울한 내용이 많고 저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 정말 억울한 사항이 많아요, 저 다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게 된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 있어서의 피해 회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모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저희 A파트로 연락 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